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중국 상하이는 당국의 방역 조치가 격상되면서 인도주의적 재난이 벌어지고 있어 민원이 들끓고 많은 지역에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많은 전염병 발생 지역이 통제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 생활물자 공급은 보장되지 않아 2주 이상 통제된 지역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하이 시민 자오 여사는 20일 넘게 봉쇄했는데 20일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 먹을 것이 없으니 항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에 따르면 다른 지방에서 상하이에 많은 야채를 기부했지만 최근 일부 동네 주민들만 채소 꾸러미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부받은 채소를 받지 못한 외지인들도 최근 산림 쪽 상하이 사람만 채소를 받았고 우리 외지인들은 채소를 주지 않았다. 외지인들은 모두 채소가 없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채소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나눠주지 않고 상하이 현지인들에게만 준다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하이 시민 가오 여사는 우리 동네는 14일부터 지금까지 봉쇄되어 반찬도 살 수 없었다. 죽든 말든 관여하는 사람이 없다. 인터넷으로 장보기를 하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제는 좀 나아져 반찬을 배달해준다. 시골 서민들은 한 집에 여러 가족이 사는데 외지의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당국의 제로 정책, 강제적인 전원 핵산 검사와 통제 조치로 인해 공황적 사재기가 발생하여 오히려 전염병이 크게 확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민 마 여사는 상하이의 이번 대폭발은 상하이 정부의 잘못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테면 전 국민 핵산 검사는 사람들로 붐볐고 사재기로 사람들이 밀어대며 접촉을 했다. 이것은 인위적인 밀접 접촉, 인위적인 감염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집에 머물며 커뮤니티에서 서클을 만들어 유머스러운 말을 친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사람, 집을 떠나 그럭저럭 살아가려면 뭘 먼저 해야 하지? 집에서 나와야지. 3월에 양저우로 내려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4월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기만을 바란다. 봉쇄 후 3개월이 지나면 채소값이 금값이 되겠네. 푸동에서는 음식 살 시간이 모자라고 푸시에서는 음식이 모자란다. 어떤 네티즌이 상하이의 이번 공존 정책은 어느 구역에서 가장 잘 되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댓글 코너라고 다른 네티즌이 답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봉쇄가 끝났다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누군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고생 중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하이시는 3월 28일부터 항푸강을 경계로 하여 몇 단계로 나누어 통제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제 구역 내의 모든 구역은 폐쇄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7일 밤 이 정책이 내려지자 많은 시민이 인근 슈퍼마켓으로 몰려가 물건을 사재기했습니다. 마트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채소 등 신선 물품을 사재기하는 중 이웃끼리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식자재들은 몇 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그러나 상하이는 통제 기간 동안 근세 있는 사람과 부자의 생활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평상시보다 더 세심한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소셜미디어는 루이비통 포장 박스에 무늬가 다른 세련된 과자를 담는 등 세계 명품을 표시한 도시락과 과자 사진을 많이 게시했습니다. 구찌 포장지 속에는 신선한 야채와 다양한 종류의 도시락 등이 브랜드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숍에서는 이 사진들이 실제 상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먹을 것이 없어 폭동을 일으키는 동네 주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부자들의 격리는 집콕 생활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코로나19 사태 때는 다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부자나 권력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있고 무료 배달 물자까지 풍부하다. 일반 시민들은 굶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은 상하이 시민들은 지역사회의 물자가 부족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치품 가게들은 많은 물자를 사들일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회 자원을 점유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술과 고기가 썩어가지만 길바닥에는 얼어 죽은 자의 뼈가 있다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오세티아의 친러시아 영토에서 수백 명의 군인들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고 차를 타고 귀가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대규모 반란 사례라고 꼽았습니다. 앞서 영국 정보국장인 제러미 플레밍 경은 러시아군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3월 31일 영국의 타임스에 따르면 남오세티아의 에두아르드 코코이티 전 대통령은 러시아 남부의 블라디카브카즈에서 군인들이 성차를 시도하는 사진이 나온 뒤 300명의 병사가 남오세티아로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남오세티아 출신 1200명과 인접국 압하지아 출신 800명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했습니다. 영국 정부 통신총국의 제레미 플레밍 국장은 30일 호주 연설에서 푸틴의 잘못은 전략적 오판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빠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며 군대의 능력을 가대 평가했지만 러시아군 병사들은 무기와 사기가 부족하다. 러시아군 병사들은 명령 집행을 거부했고 자신의 장비를 파괴하고 예기치 않게 아군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통신총국은 영국의 정보기관이자 국가안보기관으로 영국 보안국 및 비밀정보국과 동급으로 주요 책임은 영국 정부와 영국군의 신호 정보와 정보 보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오세티아를 조지아의 일부로 인정하지만 1990년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모스크바는 2008년 러시아 조지아 전쟁 이후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광범위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두 산악지역의 영토에 러시아의 약 1만 명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들 300명의 탈영병 대부분이 오세티아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오세티아 정부는 4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러시아에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분리주의 지역의 지도자인 아나톨리 비빌로프는 러시아에 합류하는 것이 한때 소련의 일부였던 오세티아인들의 오랜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